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5월 정기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도서대출 A to G, 도서 대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꼼꼼히 알려드려서 앞으로의 도서관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온라인으로도 지금 동시 참여하고 계세요. 오프라인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지금 제 목소리가 뭐 끊기거나 화면에 이상이 있다거나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고 정지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대출 A to G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기에 앞서서 저희 오늘 교육 자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 있습니다. 여기에 5월 교육 한눈에 보기 클릭해 주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의 5월 7일 5시에 하는 교육 입장 클릭하시면 지금 온라인 교육도 참여 가능하고요. 교육 자료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중앙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5월 교육 한눈에 보기나 또는 메인 배너 보시면은 저희 5월 교육 한눈에 보기 배너도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같은 공지사항을 넘어가고요. 여기서 다양한 교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교육 있다면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이따가 교육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도서대출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도서 대출하려면은 검색을 해야겠죠. 검색했을 때 책이 대출 중이면은 또 예약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캠퍼스 간 자료 대출, 그러니까 문정도서관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세종 캠퍼스에 있는 문정도서관 자료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시스템화가 좀 개편되면서 잠시 일시 중단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홍익대학교 도서관에 없는 자료, 미소장 도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 구입 신청을 하거나 타 기관의 상호 대차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를 대출을 하고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서 대출 검색과 예약 방법입니다. 도서 대출하려면 먼저 위치를 알아야겠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중앙도서관 본관은 H동에 있고요. 오늘 대출 자료실도 이 H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새로 생긴 더 H 리딩 라운지, 또 학생회관 G동 지하 1층에 있고요. 그 외에도 정기간행문실이 있는 정보통신센터 Q동, 또 도서관 건물이 있고, 홍문관에는 8층에 법학도서관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제4공학관 T동에는 일반 열람실도 있습니다. 이런 위치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서관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편하게 자리 양지하시고요. 그러면 도서 대출 하려면은 먼저 대출 데스크에 방문을 해야 되죠. 저희 이 도서 대출 데스크는 중앙도서관 H동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오시면은 대출 데스크에서 학생증과 도서를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대출해 드리고 있고요. 학부생인 경우에는 10책 21일, 3주 동안 빌릴 수 있고, 만약에 대학원생이시면 30권에 28일, 총 한 달, 그러니까 4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마찬가지로 가능한데, 연장 관련해서 최대 대출 연장 기간까지 그 기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청한 날짜로부터 학부생이면 21일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짜까지는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그 책에 대해서 예약자가 없어야겠죠. 저희가 예약자가 있으면 또 메일로 리콜이 걸려 있습니다라는 메일도 갈 텐데 그 경우는 예약자가 있는 자료이니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출한 책에 대해서 연장도 가능하고
만약에 도서를 빌리려고 했는데 이미 대출 중이에요. 다른 분이 이용하고 계신 책이라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약 도서는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도서관에 도착했으니 언제까지 방문을 해달라 라는 메일이나 안내를 받으시면은 회의형 알림 받으시면은 3층 대출 데스크로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따가 뭐 연장이나 예약 방법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을 빌렸으면 반납도 해야겠죠. 3층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 3층 반납 데스크에서 반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무인 반납기 C동, R동, T동에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네, 주의할 점은 무인 반납기에는 딸림 자료나 다른 도서관 자료는 반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연체료도 이제 늦게 반납하면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당 하루에 100원씩 부과가 되고요. 만약에 2권을 3일 연체했다 하시면 600원의 연체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졸업 전까지 도서 대출 하신 건 다 반납하고 졸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신 분도 꽤 있고 그래서 저희 연체료도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런 수익이 나지 않도록 물론 도서관이 사용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도 이쪽에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로그인을 할 경우에 나의 마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이용 중인 나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뭐 검색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료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통합 검색란에서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쭉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가 총 6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이 종류를 보시면 도서관이 진짜 소장하고 있는 자료랑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학술 논문, 전자책, 오디오북, 아니면 전자저널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결과를 보고 도서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교육에서 소장 자료랑 전자책 쪽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장 자료를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장강명 작가가 쓰신 거죠. 요거를 검색을 했을 때 소장 자료에 도서가 있다라고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소장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용 가능인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약 대출 신청 버튼이 있고 또 대출 중이란 아이콘이 있고 다양하게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를 읽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이용 가능이라고 나와 있다면은 도서관에 지금 서가에 있는 자료이니 방문해서 대출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방문했을 때 서가에 책이 없어요. 그럴 경우엔 그 주변에 저희 도서관 근로장학생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책 정보를 들고 가셔서 이 책을 찾는데 지금 서가에 안 보인다 하시면 또 잘 찾아서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근로장학생이 도와줬는데도 책이 자리에 없다 하면은 저희가 좀 시간을 들여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 서가부재도서 신고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 책을 좀 찾아주세요라는 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책에 대해서는 서가부재도서 신고, 그러니까 서가에 없는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대출 중인 책만 있을 때는 예약 대출 신청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대출 중인 책에 대해서 예약도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어디에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정보죠. 왜냐면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될 장소를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예시에서는 중앙 4층 대출자료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중앙도서관 H동 4층 대출자료실에 방문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도 3층 대출자료실이나 뭐 정기간행물이실 또는 학위논문실, 참고논문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 장소를 잘 보시고 방문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대출 가능한, 그러니까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책은 3층하고 4층 책하고 일부의 보존서고 책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잡지가 있는 정기간행물실이나 논문, 학위논문, 참고자료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할 수 없고요. 3층, 4층 보존서고 책만 대출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리에 갔는데 청구기호를 또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청구기호가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고 아는 분들은 또 알 텐데 나름의 기호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맨 위에는 별치기호라고 법학도서관 혹시 홍문관에 가신 적이 있다면은 거의 다 L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로우 라이브러리에 단 L 별치기호고 참고 자료도 R, 전기가능물 P로 알파벳으로 별치기호가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있는 자료는 별치기호만 보고 어떤 자료인지도 또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인지 가능한 자료인지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분류기호도 있는데 000부터 900까지 저희가 주제별로 분류기호를 또 도서관은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익대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예술 관련된 자료는 700, 700번대 예술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전공생분들 자료 찾으시면 거의 다 700번대로 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학도 800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기호인데 이 김58제라는 게 김신지 작가의 김58 뭐 기호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도서기호가 저자기호로 될 수도 있고 수입순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구기호를 위치로 가면은 같은 주제 안에서 같은 저자의 도서들이 쭉 모여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팁이죠. 그리고 권차기호랑 복본기호가 있는데 이꼴 기호가 있는 거는 똑같은 책이 이제 몇 번째 똑같은 책이다. 이꼴 3, 뭐 이꼴 4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권차 기호는 1권, 2권 시리즈 안에서 몇 권인지도 청구 기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한 자료 3층, 4층 자료는 이렇게 이 분류 기호가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술적으로 많이 자료를 본다 하면 3층 많이 이용하실 거고 또는 나는 사회과학 쪽으로 인문학도다 하시면은 4층 자료실 많이 방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볼 건데 보존서고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주로 양서도 많을 텐데 홈페이지에서 보존서고라고 소장 자료가 되어 있으면은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이용해서 예약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검색 이제 마이 라이브러리로 가시면은 로그인을 완료하셨으면은 현재 대출 건수랑 뭐 예약 건수 다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 라이브러리 접근 방법은 이렇게 사람 아이콘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우측에 3단 모양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내 서재로 들어가셔서 대출 현황, 예약 현황, 뭐 연체 현황 같은 필요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고 온 화면인데요. 제가 윤민의 집이란 도서를 대출을 해서 반납 기한이 5월 27일까지인데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연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신청일로부터 본인의 대출 기간이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대출 연장 완료라는 안내가 뜨고 바뀐 대출 기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종종 난 대출 한 줄 알았는데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대출 연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연장이 잘 완료가 되었는지 날짜가 잘 바뀌었는지 확인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간 상호대차로 빌린 책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타기간 상호대차 다른 홍익대 도서관 자료가 아니라 다른 도서관 자료에 대한 책은 연장이 불가능한데 이 책들은 또 어떻게 빌릴 수 있는지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약 대출 버튼은 대출 중이거나 또는 예약 중인 자료에만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서울 캠퍼스 학생분들은 이제 중앙도서관 자료만 이용이 가능하고 문정도서관은 세종 캠퍼스 소속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 게 저희 상호대차 시스템 개편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문정도서관 자료 볼 수 있게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은 이 내용도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된다. 서울 캠퍼스 소속은 중앙도서관 자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약 대출 중인 거 확인하고 예약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예약하신 자료는 이렇게 예약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신청 탭에 들어가시면 도서 2권을 제가 예약했는데 대기 중으로 뜨고요. 만약에 이 책이 도서관에 도착했다면 언제까지 대출하라는 회의형 알림이나 메일을 받아서
그때 방문하시면 됩니다. 날짜에 맞춰서. 날짜 지나면은 예약은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거나 취소가 되기 때문에 꼭 그 안내 날짜를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서고 자료입니다. 보존서고는 저희 폐가제로 운영됩니다. 폐가제가 사서가 직접, 직원이 직접 책을 찾아서 드려야 하는 관리 시스템이라 요거는 이제 방문하셨을 때 도서를 검색해보고 이거 보존서고에 있다고 뜨네 하면은 예약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알림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현장 도서관에 오셨다 하시면 봉사장 학생에게 자료를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드립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렇게 드린 자료를 바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보존서고에는 그 서양 자료, 국외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실 때 이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고 온 자료도 해외 자료죠. 서양서인데 여기서 이제 소장 정보를 보시면 보존서고에 있다고 또 안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예약 대출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셔서 요청 전송 완료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그 후에 도서가 대출 가능하다라는 알림을 받고 중앙도서 3층 대출자료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가부제도서도 처음에 조금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 책이 아이템 열람 가능,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다고 나오는데 책이 서가에 없다. 그렇다면 서가부제도서 신고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현황도 보실 수가 있는데 도서관 메뉴에 들어가서 마이 라이브러리 칸에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현황 클릭하시면 새로 신청도 거기서 또 가능하고 또는 내가 이전에 신청했던 자료에 대한 그런 안내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서관에 서가에 책이 없다 하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저희 봉사 장학생이나 직원에게 문의 주시면은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스마트 도서관 이용하신 적이 있다 하는 분 계실까요? 장소는 홍문관. 아, 한 분 계시네요. 요거는 이제 홍문관 알동 카페나무 안에 있죠. 그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를 검색했을 때 소장 위치가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특징이 좀 중앙도서관 책이랑 약간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대출하실 때도 모바일 신분증, A형 캠퍼스만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5권에 2주를 빌리실 수가 있고 또 예약은 안 되고 연장은 가능합니다. 또 대출하고 반납 모두 스마트 도서관 기기에만 해야 됩니다. 간혹 스마트 도서관 책 빌리시고 중앙도서관으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도 반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기 안에 들어가야 정상 반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무인 반납기도 아니고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빌렸던 그 스마트 도서관 기기로 가져가셔서 반납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마트 도서관 책도 봤는데 저희도 전자책이 있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전자책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책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이용 눌러주시면 전자책 그 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전자책 일반형하고 똑같은 교보문고 전자책 구독형인데요. 일반형은 도서관이 이제 소장한 자료라 한 권당 빌릴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어서 만약에 그 책을 모두 빌렸다면은 이 전자책도 예약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전자책 일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형은 그 밀리의 서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도서에 대해서 예약자나 뭐 대출 인원수 상관없이 구독형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번에 접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보문고 전자책 구독형도 제공하고 있고 각각 이제 대출 건수랑 기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홈페이지 살짝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국내 전자책은 이제 교보문고 전자책 이용하시면 되는데 참고 자료로 도서관에서 교수님이 언급한 책들 봐야 될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국외 도서라면은 국외 이북에 들어가셔서 도서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거는 앱스코 이북이랑 프로캐스트 이북 센트럴이라는 이북을 볼 수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외 전자책은 5분 미리 보기도 또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에서 없는 자료다 하면은 5분 미리 보기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만 살짝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도서관 홈페이지, 유튜브, 홍익대 도서관 유튜브 통해서 전자책 녹화본 교육을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시면은 오늘 교육 끝나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자료가 없다 하면은 저희 자료 구입 신청, 그러니까 도서를 새로 구입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상호 대차나 원문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입 신청은 그 신분별로 조금 다릅니다. 학부생은 월 5건 가능하시고요. 대학원생이시면은 월 10건까지 구입 신청이 됩니다. 이제 전자책은 동일하게 5건까지만 구입 신청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료 구입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명을 온라인 도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왔는데 아직 도서관에 없네 하신다면은 이렇게 자료 구입 신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은 문정도서관 책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만약 문정도서관에는 있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자료 구입 신청을 넣으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 직접 도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소 2주는 소요되고요. 국외서인 경우에는 3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희망도서 구입 신청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구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자료 교보문고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희망도서 아이콘 클릭하시면 희망도서 구입 신청을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보고 자료 구입 신청 넣으면은 전자책도 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책은 구입되면은 바로 이제 들어가서 내가 또 대출을 하고 이제 열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다 하면은 타기관 상호대차,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의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촌 4개 대학 상호대차가 있고 또 다른 건 케리스 상호대차 두 가지가 있는데 학부생이시라면은 케리스 상호대차만 이용이 가능하세요. 만약에 대학원생이시면은 이대, 연대, 서강대, 연세대, 서강대, 이대 이렇게 세 가지 홍익대까지 합해서 신촌 4개 대학이라 불리는데 이 대학교의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령도 퀵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빠르게 찾아지면은 아침에 신청해서 저녁에 오후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시면은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아주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리스 상호대차는 이제 연계를 맺은 다른 대학 도서관의 책들을 택배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이용자께 대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둘 다 타기간 상호대차이기 때문에 대출 규정, 그러니까 대출 건수랑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요것도 꼭 잘 유념하셔서 필요하시면 대출 가능합니다. 이 상호대차는 저희 3층이 아니라 5층의 참고자료실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 5층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원문 복사 서비스가 있어서 레피드 ILL이나 케이스 원문 복사를 통해서 다양한 서양서 또는 협정기관 소장 자료도 원문을 복사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층 참고 자료실에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거나 또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살짝 겹쳤네요. 만약에 이 상호대차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온라인 도서 검색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협력기관 자료 이용이라고 해서 저희 뭐 국회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정된 PC로만 이용이 가능해서 5층 참고자료실이나 6층 학위논문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열람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지정된 위치 5층이나 6층에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내가 다른 도서관, 다른 대학의 도서관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신촌 4기교 대학은
학생증만 있으면 바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대도서관 좀 궁금하다, 이대도서관도 한번 가고 싶다 하시면 학생증 지참하셔서 협력기관 방문하시면 또 열람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신촌 4개 협의학교 이외의 다른 대학 도서관도 방문을 원하시면은 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기관 자료 이용 탭으로 들어가셔서 자료 열람 의뢰서 신청을 넣어주시면 그 파일을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 파일을 인쇄해서 타 대학 도서관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대학생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성인이 됐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른 대학 도서관에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졸업 전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이 대학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대학교에는 또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서 대출을 잘 했어요.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또 어떻게 내가 읽은 책을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서평쓰기 대회가 절찬리 모집 중입니다. 접수기간 6월 18일까지. 선정도서도 이렇게 쭉 있고요. 선정도서기 때문에 도서관에 복본도 많이 구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출하시고 읽고 이 서평쓰기 대회 한번 응모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자료들 저희가 매년 이제 열고 있는데 과거 수상작들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컬렉션 들어가시면 서 프로그램 수상작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2022년부터 했던 서평쓰기 대회 수상작과 그리고 심사평, 교수님들의 심사평도 또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흐름으로 서평을 쓰면 되겠구나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소개된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80만 원 서평쓰기 대회 매년 한 번 열리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죠. 만약에 졸업을 앞두고 계신 고학번이시면은 졸업 전에 한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토크라는 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도서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북토크 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내가 재밌게 읽었던 책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공유 서재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그 안에 책들을 막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제 팀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그 주제를 정해놓고 그 공유 서재에 각자 참고했던 자료들을 넣는 방법으로 과제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그 과제랑 상관없이 그냥 취미생활 같이 공유하고 싶을 때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책 추천, 읽고 싶은 책 찜하기 기능도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던 공유 서재도 만들고 댓글 같은 걸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년이 온다를 읽고 한번 토크에 감상평도 좀 올려봤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만들었던 공유 서재도 구경하면서 책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토크 기능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실 텐데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저희 도서관 이용교육에 참여하거나 행사 참여하시면 도서관 우수이용자 점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북토크 참여했을 때도 우수이용자 점수 드립니다. 건당 1점, 학기당 최대 20점이거든요. 이 20점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토크에 또 올릴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내가 도서를 좀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컬렉션에 보면 지금까지 소개했던 북 큐레이션을 쭉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말에 인문사회 법학 콘텐츠 박람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천 도서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인문사회의 콘텐츠 박람회뿐만 아니라 미술 콘텐츠 박람회도 있고 건축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했던 질 좋은 콘텐츠들 이렇게 북큐레이션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이용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어떤 책이 있는지 또 잡지들에서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그 잡지들도 또 온라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SNS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도서관의 갖가지 소식들, 서평쓰기 대회 진행 중이거나 우리 박람회 진행 일정 같은 교육 일정 이런 많은 행사들, 특히 문화 프로그램도
인스타그램이랑 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교육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 도서관, 홍익대 도서관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많은 꿀팁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보시면은 A뿔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자료 검색뿐만 아니라 이 검색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홍익대 도서 유튜브도 한번 방문하셔서 녹화 교육 다시 보기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이 여기서 마쳤는데 저희 도서 홈페이지 잠깐 둘러보고 마지막에 설문조사 링크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입니다. 그 5월에 약간 홍보를 하자면은 5월에 행사가 많거든요. 김동식 작가 방문하셔서 저자 초청 강연을 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세 전쟁을 테마로 인문사회 법학 콘텐츠 박람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등이 무려 갤럭시 워치입니다. 제가 이제 당첨자분께 전화를 드릴 때가 있는데 정말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콘텐츠 팝업 부스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니까 이때 한번 많이 온오프라인 부스 방문하셔서 이런 상품들 여러분께서 오늘 교육 들어오신 고마우신 분들 모두 이렇게 참여하셔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막간 홍보를 했고요. 도서 검색 몇 가지 해보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익대학교 도서관 이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중요한 거는 로그인을 하셔야지 검색 결과가 정확히 나옵니다. 클래스넷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실습하겠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서 소장 자료로 검색 결과가 나오죠. 도서를 클릭하면은 소장 위치와 뭐 대출 중인지 아닌지 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 가능 자료 있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두 개가 뜨죠. 하나는 스마트 도서관, 홍문관 로비층 스마트 도서관이 있다 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여러 권이 있고 지금 연락 가능하니 바로 이제 홍문관 지금 오늘 방문하시면 대출됩니다. 다만 모바일 회의형 캠퍼스 어플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여기 4층 자료실에도 하나는 대출 중이지만 연락 가능한 자료가 있네요. 이것도 이제 대출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서가에 없다 하면은 서가부재 도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내역 전부 보고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바로 이제 자료실에 있는 근로장학생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금방 도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 가능한 걸 보고 청구 기호와 소장 위치를 보고 찾아가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나온다면 홍문관 로비층에 방문하셔서 스마트 도서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도서를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 제가 서양서를 하나 검색해서 한번 예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가 많이 나와서 검색 결과가 정확하지 않네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해외 자료 한번 검색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더벨 프레스. 이게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그 책이죠. 프롬이라 좋네요. 이럴 때는 왼쪽에 필터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도서만 검색 결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나옵니다. 네. 이게 해외 자료 서양서를 만약 검색하셨는데 저희 보존서고에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이용이 불가능하다고도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예약대출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수령 위치
본인의 소속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바로 요청 전송하면은 네,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로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폐가제로 운영되는 보존서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연락을 받는 걸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존서고 자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이용에 들어가시면은 자료 구입 신청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자료 구입 신청 안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신청 들어가셔서 도서 검색을 통해서 바로 검색할 정보를 불러오고 구입 신청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여기 비고란이 있습니다. 필수 사항이 아니라서 많이들 공백으로 그냥 신청하시는데 이 책이 정말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도서관에서도 확인하고 이분은 좀 빨리 필요한 책인다. 좀 이렇게 절절함이 느껴지잖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할 때 비고란도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상호대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촌 4개 대학 또는 캐리스 상호대차 바로 클릭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용 대상 한번 살펴보시고 대출 규정도 읽어보신 다음에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 다 상호대차로 빌린 거기 때문에 대출하고 반납 모두 5층 참고자료실에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도서 검색 하게 되면은 제가 요새 소비를 좀 많이 해서 소비 본능이라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도서 검색 결과로 나오는 걸 클릭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청사항도 입력 가능하고요. 이렇게 상호대차 신청 간편하죠? 자료 이용에 상호대차 클릭하셔서 필요하신 항목으로 이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잠깐 살펴보고 전자책도 이렇게 일반형 구독형 있습니다. 구독형 혹시 안 들어가신 분 계실까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유명한 책들 너의 유토피아 이 책 서평쓰기 대회 책이거든요. 지금 구독형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대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기 하시면 뷰어 설치 없이 원문 볼 수 있습니다. 서평쓰기 대회 지나가기 전에 한번 소설책 읽어보시고 여기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구독형이었는데 일반형에는 소장 자료를 10명이 볼 수 있게 제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마다 명수는 좀 다른데 이런 제한이 있을 경우에 이용하는 일반형 전자책인데 요거는 희망도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희망도서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책 검색하셔서 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구입되고요. 신청 현황 들어가시면 전자책 구입 신청 내역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책도 구입 희망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다 도서관에서 회의형 알림이나 이메일을 받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대학생일 때 뿐이고 이때 거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등록금은 낸 복지라 생각하거든요. 도서관 그런 자료를 많이 이용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서관으로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